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들입니다. 오늘도 코아스의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 책 살펴보겠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 이제 코아시 자기심리학의 특징과 그리고 또 자기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훌륭한 분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마무리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코아시 말하는 훌륭한 분석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치료에 대한 자기심리학적인 이론은요, 인간에 대한 어떤 자기심리학적인 관점에 따라 전개된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치료 이론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이론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이론이 좀 전통적인 것을 확장시킨 것이다. 관점을 좀 달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심리학 은 분석 기술의 본질을 바꿀 것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정신분석 치료의 본질은 바로 전이고 그 전이를 분석하고 전이를 극복하는 것이죠. 자, 전이의 발생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분석 현장에서. 자, 전이 반응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역동적 발생학적 설명은 여전히 분석적 관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이를 바라보는 것, 그 내담자의 욕망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초점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정신분석 이론에서는요, 욕동의 1차성, 그리고 그 욕동을 길들이기를 강조하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내담자들이 의존성에서 자율성으로 가고 또 자기애에서 대상사랑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죠. 근데 코앗은 이런 이론들은 바로 과학적으로 위장한 도덕체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전통 분석은 아니라고, 심리 분석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자기심리학은 욕동이 아니라 욕동의 경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욕동의 경험을 다루는 어떤 과학적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심리학은 정상적인 발달은 무력한 의존에서 어떤 자율성으로 또 자기 사랑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오류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성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친 자기 대상 관계의 성질의 변화를 가정할 때만 적절하게 규정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상 관계가 원초적인 거에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옮겨간다고, 이런 평생에 걸치는 이 과정을 밟는 것을 이렇게 정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사랑에서 타인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분석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심리학에서 정상성은 성인이 자기 대상의 욕구를 자기 대상의 욕구를 처리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대상 사랑으로 대치하는 것이라는 어떤 이 전통 정신분석에 얘기하는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심리학은 원초적 자기애에서 성숙한 자기애로 가는 이런 발달적 움직임이 원초적 대상 사랑에서 성숙한 대상으로 가는 발달적 움직임과 함께 짜이면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사라지면서 타인의 사랑으로 대체된다는 생각은 믿지 않고 거부한다고. 이 자기 사랑에서 대상 사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성숙한 자기 대상, 원초적인 자기 대상 이 관계가 좀 더 성숙한, 좀 질 높은 그런 것들로 변해가는 이 과정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정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아시 말하는 훌륭한 분석은 이제 요점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로 환자에게 자기 대상 환경의 결함이 어떻게 그의 자기 구조를 손상시켰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잘못된 경험들이 어떻게 자기 구조를 손상시켰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밝히면서요. 대신 이제 분석가를 통해서 좋은 자기 대상 경험을 하지요. 자기 대상의 어떤 환영과 지지를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완전 자기가 회복이 되어지죠. 이러면서 이제 자기 분석가로부터 이런 자기 대상의 어떤 환영과 지지를 받는 경험을 통해서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우울한 자기가 기쁨 없는 쾌락을 통해서 자기를 지탱하려고 몸부림치려는 이런 시도 과정에서 어떻게 욕동을 고립시켰는지 요거를 이제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훌륭한 분석이라는 거는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훌륭한 분석은 환자가 원초적 자기 대상과 자기 대상의 기능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는 옛날의 만족감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아적 미련이 아니라고, 병리적인 미련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자기 발달을 완성하려는 노력이 완전히 포기된 적이 없다.
없다는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그 욕구들을 바라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에 우리 분석가가 그런 이론으로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좀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고 그 온몸에서 그 사람들을 긍정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담자와의 분석 관계가 훨씬 더 편안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분석이란 셋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정지된 자기의 발달이 재개되어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기 대상의 적절한 반응이 필수적이라는 끈질긴 요구가 발생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로 훌륭한 분석은 이해와 설명이라는 기본적 치료 단위를 수없이 반복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가의 유일하고 적극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석이죠. 이 해석을 통해서 치료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완벽주의는 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만족스러운 종결 과정에서도 혼합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약간 그런 잘못된 어떤 것들, 실패한 어떤 것들, 모자란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분석가의 개인적인 견해 뭐 이런 혼합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완벽주의적인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기 심리학은 해석, 특히 전이의 해석이 정신분석 치료의 주요한 수단이라는 그런 기법적인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심리학의 해석은 도덕적이고 어떤 교육적인 압력 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환자의 현재와 과거 경험을, 이 환자의 욕동 경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그 경험이 뭐냐면 옛날 과거에 이 발달하고 싶었던 욕구가 자기 대상 경험이 부모가 잘못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졌죠. 자기의 발달, 그런 이 자기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욕구를 다시 한번 더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이 발달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를 통한 극복 과정 안에서 환자의 자기가 오랜 기간 최적의 좌절에 노출되어질 때만, 최적의 좌절이 경험되어질 수 있을 때만 발달을 다시 촉진할 수 있는 상황이 창조되어지고 그 전이를 극복하면서 심리 안에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은 환자가 어린 시절에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이런 좋은 자기 대상 경험을 통해서 이 내담자의 발달 욕구가 활성화되어서 잘 성장해 나가고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자기 심리학이 말하는 우리 코아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저희 센터에서는 컴버그 이론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컴버그 책에 보면 어떤 책을 우리가 하냐면 인격 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컴버그 대상관계에서 정말 유명한 학자지요. 컴버그가 말하는 정신분석 이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